반갑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양부처의 보고가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기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도 보면은 과학기술혁신위, 산업경제혁신위, 사회제도혁신위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과 과기부 위치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카테고리가 뭐고 정책과제가 뭔데 과기부는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 밑그림을 11월 달에 지금 나눠드린 아마 자료에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인 블루프린트를 그렸고, 이 4차 산업혁명은 그 전 부처에 거치는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그 주무부처 가장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소속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 R&D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여러 가지 과제, 여기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과제 중에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R&D, 예를 들어 과학기술 연구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인데 4차 산업혁명의 이 과제로 보면은, 이 영역으로 보면은 과기부가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지금 생각날 말씀드리면은 그 산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학기술 플러스 잘 아시기만 정보통신부 관련의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관련된 그 핵심적인 기술 AI라든가 네트워크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거부터 국가정보화를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영역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부처 협업을 해서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협업 관계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업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과학기술 혁신, 이것과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이 포장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정확한 제 질문 취지는 의원님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안에 그 R&D 혁신 부분이 들어간 것은 R&D 부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의 부분적 요소로 이 정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가 그 정보화에는 앞섰지만 4차 산업혁명 지금 시작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인프라 측면은 강했지만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약했다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시대만큼 지위를 확보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과제 중에 저는 이 가버넌스 구조가 각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그림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저는 과기부의 이 뭐 역할, 이 유무능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 전체로 보면은 이것이 과연 과기부가 지금 중심이 돼서 여기에 있는 이 많이 펼쳐져 있는 이 과제들을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거버넌스 구조가. 이게 적정한지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우선 뭐 차관님께서 전체 이야기를 하시기가 좀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제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초의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중부처가 저희가 된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은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바로 AI라든가 관련 그 ICT 기술이 중심이 돼서 하는 공통적으로 이게 이론이 있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거고, 또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쪽에서는 R&D 체계 관리를 했었고, 또 정보통신 쪽에서 국가정보화를 해봤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부처로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회를 민간 주도로 꾸밈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저희가 통제하는 그런 기관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가장 주된 임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고 타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게 12개 영역입니다. 12개 영역의 관계 부처를 조율해낼 그런 여러 가지 이 경험이나 노하우, 현재의 여러 가지 이 일종의 부처간의 역할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동안 경험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율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 4차 산업혁명이 되고 각종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놔두서 거기서 조율을. 거기 하죠. 조율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부처는 지극히 제한된 부처 4개 부처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도 처음에 발족할 때 밝혔지만은 관계부처 같은 게 그 이슈마다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관계되면 교육부 장관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상당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아마 드론 관련 계획이 올라오면서 국토부 장관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부처의 조율 과정에서 과연 과기부가 국토부, 기재부, 교육부를 조율해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이 가버넌스 구조에 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역할 충분히 충실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틀이 기본적으로 정부 작동의 구조로 보면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림은 그려놓고 너무 과학기술 쪽으로 이 포커싱을 해서 끌고 가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다른 부분을 굉장히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 논쟁을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자, 국회,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회 특위에서는 어떻게, 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먼저 그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큰, 물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고,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국회 입법이라든가 예산 활동의 뒷받침 없이는 그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특히 관심 많은 위원님들의 인식을 또 제고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라든가 예산 활동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시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십시오. 4차 산업혁명 특위가 기왕에 소위 말 여러 상임위를 걸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한 개 부처의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문제 해결 창구를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뭐 입법을 빨리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고로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분들께서 규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정 분야의 규제 가지고 되겠느냐,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걱정도 바로 이런 특위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달라. 부처 차원에서도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개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각 상임위별로 하면 된다고요. 부처도 부처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정부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런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문제 인식을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거를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도 개별 문제로 가지고 접근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각 영역을 좀 아우르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체 강한 리더십을 갖고 좀 해주라 하는 차원에서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의 선행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R&D 여기에 이 부분을 좀 뛰어넘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제가 가버넌스 문제를 지적을 한 것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에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것은 사실 정부의 주문이나 또 정부와 이 국회와 협력, 이것에 따라서 굉장한 가변성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막혀 있는 곳을 협력해서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특위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면, 또 그 공감대를 국민 속에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하던 것이건 국회가 하는 것이건 다 국민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 보고나 향후 여러 가지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특위 활동과 연관해서 특히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과기정통부와 또 규제 전반을 지금 다루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함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요구합니다. 주경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황희 의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 예정된 질의는 1차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네. 그래도 제가 위원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겸해서 요구사항을 차관님한테 지금 분명하게 하나 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업무를 진행하시고 특위에도 적절한 시기 안에 보고서를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저희가 민간의 이야기를 듣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자료와 속기록을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중에 제기된 민간 사이드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요구, 또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과기정통부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신 거라면 주무 부처이시니까 다른 부처에 배부해서 수고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정세균 의장님과 우리 특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 과제라고 하는 국회 법제실에서의 자료가 오늘 발간됐습니다. 차관님 이거 뭐 나중에 받아가시고요. 여기에는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입법 과제들을 러프하게 일별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급하게 검토 가능한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답변 자료로 준비하셔서 다음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도 같이 보시고요. 그중에서 같이 대처할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일단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우리 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을 부를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전에라도 서면 자료를 요구할 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법제실 자리는 과기정통부만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도 토스해서 결과를 받아서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공청회에서는 요약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엔젤 투자자들 벤처 기업 쪽에서 했던 이런 두꺼운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의 요약본이 오늘 공청회 때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꼭 다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정책 건의가 업계에서 민간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것은 좀 곤란하고 이것은 빨리 해보겠고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쟁점이 붙어 있어서 좀 조율을 해보겠고 무조건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 업무를 매니징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다음 과기정통부 장관님 모시고 한 번 더 업무 보고도 하고 점검을 하는 자리까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듭 말씀하지만 타 부처 소관 사항이 있으면 오늘 특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토수하니까 언제까지 답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묶어서 편철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위가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일을 오거나이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잘 참고하시고요. 해서 하나하나 일을 좀 정리정돈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이 만든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오랫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필드 얘기를 생생하게 들은 규제개혁 시리즈를 냈죠. 네. 예, 저는 참으로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그런 측면에서 일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요것도 답변 자료를 만드실 때 함께 좀 참고하셔서 그중에서 빨리빨리 좀 반영할 것들 그것도 좀 담아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좀 걸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일머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아젠다에 그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집약된 지점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차관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금 과기정통부 산하국책연구에서 만든 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파악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국책연구기관이 이 정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규제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보셔서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직접적으로 좀
답변하실 수 있는 혹은 업무 보고에 포함할 내용으로 참고하셔서 이렇게 꼭 한번 스크린을 해보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위의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가 숙제를 좀 넘겨드리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또 답변을 주시고 진행형인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좀 격려해 주시면서 서면 질의도 해주시고 자료 요구도 하시면서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중요한 아젠다들을 국민적 공감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우리 김정우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더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과기정통부 2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특위는 1월 9일 날 오후 2시에 전문가 공청회로부터 새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양부처의 보고가 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기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도 보면은 과학기술혁신위, 산업경제혁신위, 사회제도혁신위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과 과기부 위치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카테고리가 뭐고 정책과제가 뭔데 과기부는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 밑그림을 11월 달에 지금 나눠드린 아마 자료에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인 블루프린트를 그렸고, 이 4차 산업혁명은 그 전 부처에 거치는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그 주무부처 가장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소속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 R&D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여러 가지 과제, 여기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과제 중에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R&D, 예를 들어 과학기술 연구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인데 4차 산업혁명의 이 과제로 보면은, 이 영역으로 보면은 과기부가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지금 생각날 말씀드리면은 그 산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학기술 플러스 잘 아시기만 정보통신부 관련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관련된 그 핵심적인 기술 AI라든가 네트워크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거부터 국가정보화를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영역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부처와 협업을 해서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협업 관계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업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과 관련해서 과학기술 혁신, 이것과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이 포장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정확한 질문 취지는 의원님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안에 그 R&D 혁신 부분이 들어간 것은 R&D 부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의 부분적 요소로 이 정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가 그 정부화에는 앞섰지만 4차 산업혁명 지금 시작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인프라 측면은 강했지만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약했다는 건 충분히 인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시대만큼 지위를 확보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과제 중에 저는 이 가버넌스 구조가 각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그림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저는 과기부의 이 뭐 역할, 이 유무능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 전체로 보면은 이것이 과연 과기부가 지금 중심이 돼서 여기에 있는 이 많이 펼쳐져 있는 이 과제들을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거버넌스 구조가 이게 적정한지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우선 뭐 차관님께서 전체 이야기를 하시기가 좀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제 안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초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중부처가 저희가 된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은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바로 AI라든가 관련 그 ICT 기술이 중심이 돼서야 하는 공통적으로 이해 이론에 있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거고 또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 쪽에서는 R&D 체계 관리를 했었고 또 정보통신 쪽에서 국가정보화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부처로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을 민간 주도로 꾸밈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저희가 통제하는 그런 기관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가장 주된 임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고 타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게 12개 영역입니다. 12개 영역의 관계 부처를 조율해낼 그런 여러 가지 이 경험이나 노하우, 현재의 여러 가지 이 일종의 부처간의 역할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동안 경험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율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각종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놔두서 거기서 조율을. 거기 하죠. 조율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부처는 지극히 제한된 부처 4개 부처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도 처음에 발족할 때 밝혔지만은 관계부처 같은 게 그 이슈마다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관계 되면 교육부 장관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상당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아마 드론 관련 계획이 올라오면서 국토부 장관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부처의 조율 과정에서 과연 과기부가 국토부, 기재부, 교육부를 조율해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이 가버넌스 구조에 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역할 충분히 충실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틀이 기본적으로 정부 작동의 구조로 보면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림은 그려놓고 너무 과학기술 쪽으로 이 포커싱을 해서 끌고 가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다른 부분을 굉장히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 논쟁을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자, 국회,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회 특위에서는 어떻게, 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먼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본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큰, 물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고,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국회 입법이라든가 예산 활동의 뒷받침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특히 관심 많은 위원님들의 인식을 또 제고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라든가 예산 활동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시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십시오. 4차 산업혁명 특위가 기왕에 소위 말 여러 상임위를 걸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한 개 부처의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문제 해결 창구를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뭐 입법을 빨리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고로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분들께서 규제도 이야기 하셨지만 특정 분야의 규제 가지고 되겠느냐.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걱정도 바로 이런 특위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달라. 부처 차원에서도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개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각 상임위별로 하면 된다고요. 부처도 부처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정부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런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문제 인식을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거를